안녕하세요. 하이솔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이런 선생님이 있다는 게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인데요. 바로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입니다. 작가가 되면 책 제목을 뭘로 지을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이 담기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화해라는 제목을 잘 지었다, 정말 이 제목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책을 보게 되었었어요. 네. 오은영 화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제 오은영 박사님한테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상담을 신청했었을 때 그 상담에 대해서 상담 사례들도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저는 오은영 박사님이 정말 멋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겸손하신 게 느껴져서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면식도 없는 저라는 사람한테 이런 글을 얘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고, 이 몇 줄자 몇 개가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는 내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부모와 자녀 관계 관련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은영 박사님은 어떤 화해라는 것을 얘기하냐, 진짜 이 내용에는 강압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왜 힘든지가 이해도 되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데요. 뭐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지만은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사연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제목은 오은영의 화해, 지은이는, 그리고 출판사는 이제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자녀들한테 돈 얘기를 많이 하신 거죠. 외에도 비교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엄마가 결과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모습이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자녀가 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엄마 탓이라는 생각도 들고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죠. 근데 엄마가 요새 너무 아파지신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이제는 사과받고 싶지도 않고 안쓰럽고 그냥 살아서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듣고 오은영 박사님이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은, 먼저 늘 마음을 위로를 해주시고 하는데 돈돈돈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거든요. 이게 돈이 아깝다가 아니라 아껴 써라,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비교한 거는 너는 걔만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해보렴, 이거 사실 저희도 너무 공감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전달할 때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과 의도가 다르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래서 박사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은, 먼저 부모가 잘 표현해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어른이고 자녀가 아이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분한테는 만약에 와서 부모님께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다, 사과받고 싶다라고 얘기한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위로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사님이 대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너가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 너가 앞으로도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였다,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듣는 것만으로 벌써 위로가 되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이 책에서 자주 쓰는 화법을 좀 정리해봤는데, 아마 상담하실 때도 늘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먼저 이 상대방이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 상담이나 오은영 박사님 얘기하실 때 먼저는 정말 그 마음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공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깊은 공감? 그리고 아까의 얘기 앞서서도 너가 이렇게 잘 해줘서 고맙다. 사실 이게 너무 그 딸이 듣고 싶은 말이었잖아요. 엄마 입장에선 제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모에게 보이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위로도 해주고 너가 엄마 때문에 이런 것들 느껴서 미안하다. 이런 것들도 공감해 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실천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만 꼭 해야 되게끔 마음을 움직여줘요. 동기부여를 해주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 사례를 얘기해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메모에 놓은 게 이제 자꾸 나쁜 남자 만나게 돼요 라는 사례가 있거든. 부모 밑에서 자라나지 못한 경우에 나쁜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하죠. 근데 이제 여기도 그런지도 알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그 나쁜 남자를 만났을 때 그 오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오류를 반복한대요. 실제로 여러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자 한 명은 버림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 사례도 얘기해 주는 많이 버려졌고 부모에게나 엄마에게도 버려지고 아빠한테도 버려졌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학대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때리고 막 내쫓기까지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아빠한테 돌아갔는데 아빠가 오히려 할머니가 살 때보다 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집도 나오고 하니까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결혼했었는데 근데 이제 누가 때리냐면 남편이 때리고 시댁 식구들이 구박을 하는 거죠. 자기가 더 잘하면은 남편이 안 때리지 않을까? 시댁 식구들이랑 더 괜찮지 않을까 했지만은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 뭐 다양한 이렇게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악순환처럼 이렇게 될까? 실제로 저희 막 때리는 상황에 있는 분들 은근 많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때리는데 근데 또 때리는 남편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때린 후에 너무 잘해줘서 뭐 그런 얘기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부부가 서로 뭐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부부 간에 서로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나쁜 사람은 사실 아니지만 조심하지 않는 순간 상처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버려졌었을 때 나쁜 남자를 자꾸 더 만나게 되냐면은 버림받는 게 두려우니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버림받지 않으려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지 않으려고 있으면은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맞춰주겠죠? 뭐 좋은 것, 싫은 것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너무 맞춰주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상대가 이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존중해주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으면은 이제 친절과 사랑을 헷갈리고 친절이 사랑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마치 비유로 얘기해 줄 때도 우리가 막 비가 떨어지고 하면은 이렇게 식물들이 물이 그리우니까 원하잖아요. 근데 너무 거기 이제 목말라 있으면은 조그마한 물에도 너무 크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베풀어진 호의였는데 사랑이구나 라는 착각과 오해가 되는 건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남편이 자기를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남편의 폭력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애들은 안 때릴까요? 네, 애들도 때리겠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물론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내 말을 상대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박사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정말 폭력적인 남자는 절대 안 된다. 폭력적인 배우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 또한 알아주세요. 위로도 해주시고. 근데 뭐 그렇게 마음을 읽어주시거든요. 아, 이거 폭력적인 남편이랑 절대 같이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날 더 봐주지 않을까? 날 더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왜 이렇게 근데 또 걱정되는 거는 주변에서 야, 너 왜 그런 사람 만나 헤어져 막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헤어지는 거 쉽지 않으니까 못 헤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배우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를 자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는 건 쉽지 않으니 한다고요? 자책을 해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자책할까봐 걱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하지만 왜 헤어져야 되는지 왜 그런지를 이유를 알려주세요. 근데 이 이유에 깊은 사랑이 느껴져요. 이렇게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아내만 때리는 게 아니고 아이까지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가 보기에 아빠에 대해서는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연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힘의 불균형을 보면서 아이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배우면 안 되겠죠. 근데 아이한테 이런 게 나쁘게 학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 그런 남편과 단절해야 된다. 어떤 학습이 아까 말한 그런 폭력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아빠의 말도 듣지 않게 되고 엄마의 말도 듣지 않게 돼요. 왜? 엄마는 너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안 듣게 되고 아빠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어른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결국 제대로 된 부모가 없는 걸로 여겨지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딱 이 얘기 들으니까 그래, 제가 이제 그 위치에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설득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이해도 되고 너무 힘든 것들도 너무 느껴지고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너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떠나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떠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이게 나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까지 부모가 정말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은 이때는 이제 내가 용기를 내야 될 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보호해 줘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은 예시 중에 하나인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 얘기했지만은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경우도 여기 사례집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챕터명이 사소한 일상에서 그 후회를 하게 돼요. 이거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제목만 봐도 공감이 되네. 이건 이제 자녀 둔 부모뿐 아니라 모두가 다 되는 걸 텐데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선택에 따른 결과들 가운데에서 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직장 생활 9to6를 다니면서는 정말 퇴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페에 있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만은 막상 이렇게 퇴사를 하거나 잠깐 일을 쉬는 사이가 된다면은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럽고 나도 일 다녀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어떻게 보는 시야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애기 엄마가 있는데 그 애기 엄마가 아이를 남편을 두고서 했던 선택들 가운데서 그래 내가 앞으로를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육아를 하다가 공부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아이랑 같이 있을 시간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도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 다 끝나고 와서 애기 얼굴 보면은
아, 내가 얘랑 더 있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힘들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원래 좋은 목적을 한 거였지만은 다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건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그 아이가 울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서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이를 그냥 한 번 더 꼭 안아주는 건 거죠. 또 후회하는 거는 아이가 자다가 손을 꼭 잡은 거예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도 너를 사랑해 하면서 손 한 번 더 꼭 잡아주기. 이렇게만 해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 내 마음은 어떤 건가? 나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후회를 하는 건가? 이 내 마음을 확인하고 행동하는 거. 그래서 모든 행동에 적용하긴 쉽지 않겠지만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부지런 후회하지 말자라고 저도 정리해봤는데,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하는 결과들,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결과들이 과연 나쁠까 생각을 해보는 건 거죠. 사람이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에 어린 시절 부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았더라도, 어린 시절 부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더라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대요. 죽음을 눈앞에 둔 것처럼 인생에서 큰일을 겪고 나면 변하고, 아주 대단한 종교적인 경험으로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분석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를 분석해 나가면서 자기를 알게 되어도 바뀌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이전 삶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의 상당 부분을 재경험하면서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예시 들어주신 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저희가 약자를 대할 때 우리도 모르게 쉽게 대하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결혼을 했는데 아빠가 되게 좀 무서운 거죠. 열쇠를 헤매고 있으면은 너 그거 어디 뒀는지 제대로 기억도 못하냐고, 빨리 갖고 오라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정형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랑 같이 외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열쇠 어디 갔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괜찮다고 천천히 찾아보라고, 어디 있겠지, 밤이 달려서 도망갔겠어? 내가 가방 들어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안정형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점차 좋게 변화되는 이런 경우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걸 깜빡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읽고 나서도, 물론 제가 책을 나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억이 나는 거, 정말 바로 63페이지. 왜 부모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아이는 못해준 것만 기억날까? 네. 이거 너무 궁금하죠? 근데 이거 꼭 부모 자식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잘해줬는데 쟤는 못해줄 것만 기억한다고.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책을 다시 보지 않아도 기억이 날 만큼, 말을 하는 사람은, 부모는 그 의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말했던 의도, 그 의도, 즉 본심만 기억하는 거죠. 근데 자녀는요, 그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표현 방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게, 그 정보를 입력하는 게 해마인데, 이제 생각하는 것을 두는 게 전두엽이잖아요. 근데 전두엽과 해마 사이의 정보에 닿으려면은 감정에 그걸 딱 지나가야지만 이성적으로 닿는다는 거죠. 기억에.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사람마다 내용을 다르게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이런 기억들은 정서와 너무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유 너는 왜 그러니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애 보면서 아유 이거만 한번 하면은 애는 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비유해 주셨냐면은, 우리가 산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길을 이렇게 갈 때 원래 이 길이 아닌데 새길을 가려고 하면은 이 길을 이렇게 밟다 보면 점점 길이 터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유 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하는 게. 그래서 정서적인 것과도 너무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본심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현 방법까지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거죠.
부모는 그런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꼭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나 얘기한 거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엄마는 너 사랑하는 거 막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전해줬더니 미안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게 너무 멋진 결론이란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화해는 제목을 붙였을까, 나와의 나를 용서해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금도 다시 느껴지는 게, 이 책을 정말 제 마음에, 제 뇌에 온전히 옮겨놓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고전을 필사해야 된다, 필사하면서 어휘력도 늘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책을 필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거를 복습해서 실천해야겠다. 이 책을 한 번에 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대단한 위치에도 있고 멋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건강하고 멋있을까. 말 하나 하시는 것도, 사례하는 것도 이 책에 쓰시는 말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하면서 쓰는 말이 있을 수 있다 쳐도, 그런 말을 쓴다는 자체가 너무 정말 멋있고 정말 배울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꼭 상처받은 모습이 나 상처받은 거 별로 없는데? 그렇다더라도 다들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책이었습니다. 이 책 정말 강추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